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문제 몇 개를 보긴 했지만 주로 이제 개념 위주였어요. 개념의 습득 위주. 그래서 항등식이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 항등식 개념을 이용하면 미정계수법과 계수비교법 등등이 있는데 요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말미에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적어도 개념서를 꼼꼼히 읽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 와라 라는 게 나의 요구사항이었어요. 물어보면 인수 정리란 이런 거예요. 나머지 정리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오라는 게 숙제였고요. 뭐 유형별 기본 문제들 좀 풀어 왔으면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이해한 바와 지금부터 풀 우리의 문제의 그 풀이법을 비교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금 출제 조망에는 이게 완전히 기초적인 아주 표본이 되는 스탠다드한 문제 유형이 없고, 내신에서 기출되는 어떤 이게 꼬임이 들어간 문제의 변화나 꼬임이 들어간 문제들 위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너희들 보고 개념서에 있는 문제나 유형별 문제집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유형에서 이 스탠다드한 형태를 좀 익혀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은 센 수학이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유형별 문제집이 이거라면 이걸 보면 되고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여기 나오는 소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유형 6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하면 이 유형은 어느 유형별 문제집을 찾아도 있어요. 가장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모델들 를 유형으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가장 최상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부르는 문제가 이거예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라고 하죠. 문제 형태를 보면 이게 반전이 돼 있냐? 내가 뭘 잘못하는 거지 대체? 컨트롤 R 반전이 안 되네. 그냥 합시다. 이런 거예요. 다항식 p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이제 누군가는 반사적으로 px equal x-1 그리고 몫이 qx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쓰는 사람이 있을 테고, 잘 한 거예요. 이 당시 문제 유형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바라는 건 이거를 좀 넘어서서 이걸 넘어서서 1차식으로 나눴네 나머지가 상수네 라고 하면 요 문장은 p1 equal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뭘 쓴 거죠? 나머지 정리를 쓴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저 또 한 번 1차식으로 나눴네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이다. 고로 p에 대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들고 있다, 들고 출발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 나눈식에 대한 항등식은 그 아래 문장으로 세우는데 그 px를, 그 다항식 px를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그럼 이제 몫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몫에 대한 다항식을 적당히 qx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rx라고는 쓰지만 실제로는 이쪽은 이렇게 인수분해하고요.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rx는 1차식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미지수 두 개를 세우죠. 1차식 A를 모르고 B를 모르고. 근데 이제 딱 들고 있는 게 P1과 P-2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마이너스 2가 여기로 들어가면 이만큼이 0이 되고요. 그리고 1이 여기로 들어가면 이만큼이 또 0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QX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 두 개의 값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걸 이용해서 그렇다면 P1은 여기다 1 넣고 0, 여기다 1 넣으면 A 더하기 B인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고 P2는 P-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인데 그 결과는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해서 2원 1차 연립방정식, 그죠? 2원 1차 연립방정식, 여기로부터 A는 얼마이다, B는 얼마이다. 이게 뭐 이쁜 숫자로 안 나오네. 아니다. 3A는 마이너스 6이군요.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딴 식으로. 마이너스 2. 아닌가? 아니다. 이렇게 빼니까 그냥 2군요. B가 2고, 마이너스 3.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 해서 이제 요 결과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RX가 결론이 나고 2X-3 이런 식으로. 그래서 R2의 값은 얼마인가 하고 대답을 하는. 진짜 여기서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덜 필요한 것도 없고 일말의 꼬임도 없는 가장 표준적인 문항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말 같아 보이는데 여기는 이런 함정이 들어있고, 똑같은 말 같아 보이는데 여기는 이게 꼬여있고, 이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유형별 문제집을 보시면 2차항으로 나눈 나머지, 이제 3차항으로 나눈 나머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메모. 됐다. 자, 뭐 꼰다, 뭐 변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오늘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보려는 애가 얘가 아니잖아. 오케이. 미안합니다. 꼰다, 변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시죠.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꼬임 중에 하나인데, 잠깐 시간을 줄 테니 시도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성공했냐 실패했냐, 근데 그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워낙 유명한 문제야.
중간고사 기간이 도래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정도로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난이도 상인데요. 뭐 어느 문제집을 찾아봐도 이제 별 3개로 나와 있을 텐데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흔하니까. 예, 흔한 어려운 문제. 예, 그래서 누구나 다 풀이법을 암기하고 있는.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얘를 통해서 이 나머지 정리 관련 문항의 어떤 핵심을 흐르고 있는 맥을 하나 이해하자는 거야. 그 이해의 공유를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자, 이 풀이는 대략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풀이법이 있습니다. 3-4가지 정도의 풀이법이 있어요. 예,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3가지라고 치자. 3가지의 풀이법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기계로 따지면 차의 껍데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차의 내부, 차를 투명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돌아가는 구동 원리를 알아버렸다 이거야. 알아버렸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였으면 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이제 주로 들어갔다가 실패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풀이를 볼게요. 좀 전에의 스탠다드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이다 라고 했으니까 P1은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1을 넣은 거니까 3이 된다. 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P2도 3이다. 이 2가지를 들고 문제를 풀러가는 거죠. Px는 x-1의 제곱 x-2 그리고 몫에 해당하는 다항식과 나머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으니까 이 나머지는 3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2차 이하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차수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1을 집어넣으면 와장창 0이 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 0으로 만드는 값을 이용하는 거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여기다 111 집어넣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그 결과가 3이다를 들고요. P2 그럼 2 넣으면 여기도 또 0이 되니까 이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3이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조건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0으로 만드는 애가 x-1의 제곱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넣을 수 있는 값이 1 하나밖에 없어졌잖아. 원래는 제곱인데 1 하나만 넣게 돼가지고 등식이 2개밖에 안 나와. 문자는 3개인데 등식이 2개밖에 없으면 못 푼다는 뜻이죠. 등식이 하나 더 나와야만 풀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 손을 놔요. 자,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손을 놔요. 안 풀린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걸 밀어붙여도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문자가 3개고 등식이 2개라고 그래서 이게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값이 안 나올 뿐이지. 이게 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방정식을 풀면 한 문자로 여기 있는 식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를 A로, C를 A로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걸 그냥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어. 3A 더하기 B는 0.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A라는 소리예요. B가 마이너스 3A면 여기 들어가서 C는 마이너스 2A, 2A 플러스 3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이 결과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 나머지 2차식에다가. 그러니까 막막하게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이 행위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쓴 다음에 C 대신에 2A 플러스 3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지금 x-1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 p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3이 되었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3이 된다라는 걸 사용한 건 저 x-1의 제곱을 제대로 사용한 게 아니죠. 제가 x-1이었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그걸 쓰지 않았어요 란 뜻이야. 난 반드시 저 조건을 쓸 거예요. 한 번 더 사용할 거예요. 이 조건이 분명히 쓰이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 이 나머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죠. 여기가 a x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데 이걸 보면 이게 식으로 써주면 이렇다는 얘기거든. px 이퀄 x-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다항식이 있고 아까 qx 썼으니까 여기는 q1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항등식의 꼴이. 그러니까 이놈도 분명히 그 px 중 하나이고 아니 px 중 하나가 아니지 px 그 자체 맞아. 이 녀석이 px 자체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x-1의 제곱의 꼴로 이렇게 묶었을 때 x-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x-1의 제곱으로 묶을 거니까 그 제곱이 여기에 요만큼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묶음으로 해서 요거로 묶었더니 얘는 이만큼 이제 묶일 준비가 됐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요쪽에 있는 2차식에서 x-1의 제곱만큼을 보내야 될 거 아닌가. 2차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자로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미리 만드는 거야. 내가 임의로 만들고 그러면 마이너스 2ax가 나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ax가 하나 남았죠. 그 다음에 더하기 a 나갔어요. 이 2a 중에 하나를 쓴 거야 지금. 그러니까 더하기 a 더하기 3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놈이 다시 a로 요렇게 묶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x-1의 제곱이니까 이걸 묶여서 앞으로 보내면 여기는 a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지금 q1x라고 잡아놓은 게 요만큼이라는 거죠. q1x 이렇게.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a 더하기 3이 남았는데 요 녀석의 실체가 바로 x 플러스 2라는 겁니다. x 플러스 2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x 플러스 2가 되려면 a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a에 마이너스 1이 딱 들어가면 여기 x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2 되고 맞잖아. 그래서 정답이 a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c는 1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잡았던 ABC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밀어붙이면 나와요.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방금 전에 이 얘기를 미리 안다면 그걸 내가 처음부터 의도하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px를 x-1의 제곱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얼마인가 라고 쓸 때 이 나머지는 얼마인가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쓸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아니라 얘를 염두에 두고 방금 전에 얘기한 px는 x-1의 제곱하고 q1x 더하기 x 플러스 2다를 염두에 두고 이 식을 구성한다면 좀 전처럼 쓸 수 있다는 거지. 야, 나 이거 x-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게 묶여 나가고 요만큼이 이렇게 남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2차식에서도 저기 x-1의 제곱으로 묶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럼 뒤에 x 플러스 2가 이렇게 남아야 돼 라는 부분을 예상하는 거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이만큼, 나머지가 이만큼 이라는 꼴을 얘를 보면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될 파트는 어디냐면 뭐냐면 요놈과 요놈 그리고 얘와의 합이다 이거지. 그랬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A라고 예상하고 있다면 A라고 예상했더니 요 나머지 파트를 세울 때부터 요렇게 세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을 때는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예,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이게 또 다른 루트로 또 다른 방식에서 왜 이런 형태가 가능한지 나머지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만든다 라는 것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나머지니까 저기서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요거는 뭐 p2가 3이다로 나머지 정리로 그냥 쓸 수 있을 테니 p2는 3이다를 여기다 쓰면 p2는 이만큼 0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 되고 이 집어넣으면 a 되고 2 집어넣으면 더하기 4 되고 그게 3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은 요만큼의 덩어리가 역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 맞습니다.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 정도. 자, 이제 출제 조망이에요. 출제 조망의 나머지 정리 문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방식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뭐로 나눈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구조 자체가 항등식이라는 걸 뜻해요. 항등식. 예, 그래서 그 관성적으로 이제 뭐 이게 이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걸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어떤 x값을 넣어본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유형별 대응법을 좀 벗어나는 문제들인데 보세요. 우리의 관성에 따르면 어떤 3차식 fx 어떤 3차식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5x-3이라 하자. 뭐 이런 식이면 우리의 습관은 맨날 그렇게 풀었으니까 문제를. 이 qx를 모르니 여기 있는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어서 뒤에서 조건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현재까지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 이 0 만드는 애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고 0 만드는 애가 없어요. 거짓말에 사실은 있어요. 복소근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이것의 복소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넣으면 되긴 돼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이라는 거지. 이 문제 취지가 그게 아니니까. 여기 0 만드는 애가 없을 때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뭔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fx를 주었어. 그냥 다항식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x 세제곱 더하기 kx 제곱 더하기 lx 더하기 m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fx는 빠져버리고 왼쪽에 있는 저렇게 생긴 3차식과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3차식이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맨날 qx로 놨던 이 녀석 있지? 이 녀석이 사실은 그냥 모르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뭐야? 계수가 1인 3차식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항등식의 풀이법 중 하나인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면 이쪽에는 3차식이 아예 없으니까 얘랑 곱해진 애가 3차식이 되어야 하는 거고, 따라서 이 qx는 x 마이너스 알파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1차식. 그래야 이렇게 곱해서 저 1인 3차식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녀석, 이거는 x-1로 나눈 나머지가 4일 때는 f-1이 마이너스 4이다 라고 하는 나머지 정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서 요 식에다가 아이고 마이너스 1이 아니네. 쏘리. 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로부터 알파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항등식의 계수 비교법으로 풀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해하시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해놓고 이걸 쫙 전개해서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어쩌고저쩌고 한 x 제곱 어쩌고저쩌고 한 x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하면 또 K와 L과 M에 대한 이렇게 계수비교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도 출제자가 의도한 바는 이걸 봐라 라는 거예요. 이게 K, L, M 이러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 이런 거는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요걸 보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한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가 x의 1차인데 계수가 1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고 fx가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f1을 넣은 결과는 3 곱하기 1-알파 더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한다. 로부터 알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1-알파는 마이너스 6을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 알파는 3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3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전개하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이게 마지막 질문인 fx = 0을 만족하는 두 허근의 곱을 구하라. 이런 질문은 잠깐 보류. 허근이 뭔지 배워야지. 여기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내신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단원이 뒷단원까지 다 했다는 전제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걸러줄 테니 여러분이 다시 내신 대비할 때 이제 여러분도 뒤까지 쭉 갈 거 아니에요. 갔다 돌아와서 한 번 더 정답을 내는 걸로 합시다. 지금은 풀이 아이디어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항등식, 양변이 항등식임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2고 라고 하면 fx 이퀄 한 다음에 우리의 관성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qx 더하기 2x 더하기 3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qx가 여기 나왔네. 그럼 얘는 px 합시다. 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으로 나눈 몫은 qx 나머지가 x 마이너스 k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똑같은 fx를 표현하는데 이걸로 나누면 이런 모양이 되고 요걸로 나누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 질문 질문은 q-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을 구하여라고 지금 당장에 넣지 않는 이유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 k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것이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쪽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넣어볼 값 중에 딱 눈에 띄는 x값을 하나 알게 돼. 진우야, 뭐지? 이 등호의 양변에 네가 x의 이게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 항등식을 풀려고 한다라고 하면 양변에 넣고 싶은 값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x 이퀄 2예요. 예. 왜냐면 난 px가 얼마인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qx가 얼마인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은 바로 x 이퀄 2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7이 되고 우변은 2-k가 되므로 k는 마이너스 5이다가 돼요. 그럼 이제 이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 넣으면 여기가 x 플러스 5가 되고 그제서야 q의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걸 생각하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0 되고 여기 좌변은 1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되고 q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5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 더하기 4 요 정도 되겠네요.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풀었던 문제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 녀석이 표준이야. 그 녀석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표준인데 걔가 이렇게 어떤 관성적인 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이거는 항등식을 이용한 풀이였다. 다음. 여기는 직접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네요. 아까 그 문제 그 변형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걸 못 풀 일은 없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반영된 문제가 이거예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x 세제곱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쯤 되면은 왼쪽은 포기예요. 포기. 누가 pqr에 대한 방정식을 풀고 싶겠어. 연립방정식은 정말 최악의 순간에 하는 거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쪽은 그냥 1로 시작하는 3차식이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다 의 뜻이고 오른쪽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몫이 얼마가 있고 나머지가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일 때 자 나머지를 다 내줬어요. 나머지를 다 내줬을 때
이제 두 가지 질문. 이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이며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 x-1로 나눈 나머지는? 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이쪽을 내가 fx라고 부르든 이쪽을 fx라고 부르든 똑같은 애죠. 지금 같은 다항식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3차의 다항식이 있는데 걔를 x-1이라는 1차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그 질문은 바로 나머지 정리로 직결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그 결과에 fx에다가 1을 넣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다 1 집어넣는 순간 qx가 뭔지 몰라도 되니까 0.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이 답은 끝났어요. x-1에 로 나눈 나머지는 2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나머지 정리로 여겨버리면 그 다음번에 이해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를 관찰하니 이 x-1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fx가 x-1로 묶이고 여기에 저러한 다항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뒤에 상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x-1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 있는 요소에서, 이 다항식의 요소에서 내가 이렇게를 묶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를 묶어내겠다. 그러면 여기는 너무 쉽죠. 이 중에 일부는 바로 x-1의 제곱하고 qx일 거예요. 요 덩어리에 대한 얘기죠. 요 덩어리는 x-1로 묶고 남는 애가 요만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없겠느냐라는 거야. 여기는 없겠느냐. x-1이. 내 얘기가 그 얘기라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에 그걸 배웠던 거예요. 어떤 2차의 다항식이 있는데 요거를 1로 조립제법 하면 2가 떨어지고 2 되고 1이 떨어지고 1 되고 2. 한 번 더 1로 하면 2가 떨어지고 1, 2는 2하고 3이 떨어지고 요렇게 2, 3, 2. 나 지금 뭐 한 거게? 얘를 2 x-1의 제곱 더하기 3 x-1 더하기 2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조립제법의 용법 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다항식의 덩어리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요 계수를 요렇게 역순으로 따라가는. 그걸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말이에요. 여기 내가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놔뒀던 부분이 실체가 돼서 돌아와요. 더하기 2배의 x-1과 더하기 3. 여기까지 묶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x-1, 여기도 x-1, 여기도 x-1이니까 걔네들을 와장창 묶어주면 이만큼이 바로 몫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남았어요? 더하기 2. 우리 아까 답 2였지? 이 얘기예요. 나머지 정리로 사용한 답도 2였고 이렇게 정리해도 2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이 가능합니다.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이 fx가 x-1의 제곱으로 묶이길 기대하는 거니까
기대하는 거니까 일단 얘는 뭐 차고 넘쳐. 차고 넘쳐. x-1의 제곱 보냈으면 x-1 qx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요만큼이 가서 묶일 거라는 거지. 더하기 2하고. 이게 몫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애는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더하기 3x 하시고요. 3x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뭐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상수,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3x 마이너스 1.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뭔가가 추가되거나 빠지지 않는 어떤 1로 시작하는 3차식을 가지고 요렇게 모양을 바꿨다가 요렇게 모양을 바꿨다가 요렇게 모양을 바꾸고 있는 거라고. 단순히 모양만 바꿔서 그걸 해석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얘와의 합을 묶고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가장 낮은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3, x-2로 나눈 나머지가 7,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1이 된대요. 그렇게 되는 다항식인데 그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의 상수항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 그러한 fx는 한 다음에 x-1로 x-2로 x-3으로 나눈 다음에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저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식 되게. 그래서 1 넣고 3, 2 넣고 7, 3 넣고 11. 에이? 그래서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 2 넣었을 때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7, 3 넣었을 때 9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11. 세상 편하죠. 그리고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몇 차인지를 모르고 출발했기 때문에 저 아이가 꼭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묶인 어떤 몫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저 얘기를 심플하게 가져가면 F1은 3이고 F2는 7이고 F3은 11이면 된다는 뜻에 의해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fx를 우리는 1차식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1차식부터 만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가정 2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식일 때 이렇게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옳게 되는 최저차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1차가 제일 낮은 차수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서 a 더하기 b가 3이 되는 경우 2a 더하기 b가 7이 되는 경우 3a 더하기 b가 11이 되는 경우 이렇게 요 둘을 먼저 풀어보면 a는 4,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a는 4, b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어때요? 성립해버리죠.
이럴 수가 있다니까. 이럴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정답은 fx 이퀄 4x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예. fx를 x-1로 나누면 그럼 x-1 이렇게 만들고 플러스 3 나머지 3 맞잖아요. fx를 x-2로 만들면 그럼 4하고 x-2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7 fx를 4배하고 x-3으로 만들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11 봐요. 3, 7, 1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를 할 뻔한 거지. 당연히 x-3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겠니? 요렇게 해서 구한 애가 이 마지막 식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가정 2로 넘어갑니다. 2차 식일 때 이렇게. 그래서 최초로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다. 이건 변형이고 이제 웬만한 거는 다 했으니까요. 요 유형만 얘기하고 어디 갔어? 끝냅시다. 이의 1111승 계산 못하겠지 설마? 물론 시간과 충분한 용지 그리고 샤프심이 있으면 1111번 할 수도 있죠 뭐. 2의 10승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으니까 그지? 아니냐? 2의 10승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2의 10승까지는 외워야 돼요. 앞으로 친해지세요. 2의 10승까지. 2의 10승이 1024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01번만 더 2배를 하면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겠죠. 또 그 아이가 구해진다는데 그걸 17로 나눈 나머지를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 요령은 뭐냐면 이게 또 갑자기 난이도 상으로 가버렸는데 난이도 하를 좀 봅시다. 요 관련 문항의 난이도 하요. 이걸 아까 내가 왜 여기 있네요. 이런 거예요. 기본 문제가 99의 100승을 98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절대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다만 99와 98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99와 98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게 어차피 뭐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얘가 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결과물이 나누고자 하는 수 또는 식
에다가 몫을 곱하고 더하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형태, 나머지를 더하는 형태가 되고 요걸 구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얘를 x로 치환하는 거예요. x를 99라 놓고 마치 다항식처럼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다항식처럼 만들어주면 요 98이라는 애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99보다 하나 작은 애라는 거니까 요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x에 대한 100차식이니까 x에 대한 99차에 해당하는 몫의 다항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상수가 나올 거다라는 요런 개념이에요. 이걸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진호야, 그지? 그래서 결국 뭐야? 우리 지금까지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항등식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몫에 대한 애를 알고 싶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구할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 너 사라져라의 문제니까 여기다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죠. 항등식의 개념에서 양변의 수치 대입법. 그러면 좌변은 1의 백승이 되고요. 우변은 이게 날아가면서 r만 남는데요. 1의 백승은 1이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였던 애를 문자의 항등식으로 바꿔서 마치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런 문제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깔끔하게 딱 똑 떨어지는 애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 문제 유형의 조금 전 풀이 같은 애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건데, 자, 1번 x-1의 구승을 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요걸 0으로 만드는 x값을 집어넣어서 x에다가 0을 대입함으로 해서 이게 날라가고 r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구승인데 이 구승이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그냥 다항식의 결과의 양쪽에 항등식의 수치대입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 74의 구승을 75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에서 이 나머지를 구하라 의 문제를 지금처럼 만들어 보면요, 만약에 내가 75를 x라고 놨어. 이렇게 x로 치환을 했어. 그럼 q가 되고 더하기 r이 되고 75가 x니까 74는 x-1이 되겠죠. 그럼 좀 전 같은 대표 문항의 풀이로 보면 지금 위치하고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우리는 싫던 좋던 간에 무조건 x에다가 0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른쪽은 r이 돼요. 그래서 r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2번 문항은 틀린 답이 되는 거야. 틀린 답이. 숫자를 숫자로,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음수가 어딨어. 어이? 잘못된 답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다항식이 아닌 애를 다항식처럼 표현하면서 생기는 아주 필연적인 모순이에요. 필연적인 모순. 아니, x를 당장에 75로 치환해놓고 왜 x에다 갑자기 0을 넣어? 75였던 애가 왜 갑자기 0이 돼? 이런 식의 억지 같은 거거든,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보세요. 15를 4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얼마야, 진우야?
그래.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예요. 워낙 오래전부터 훈련을 해와서 얘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없죠. 예. 너무너무 잘 구해요. 본능적으로 할 거예요, 거의. 그런데 초딩들은, 이걸 처음 배운 초딩들은 가끔 실수를 해요. 예,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써보다가 몫이라고 하는 애가 4가 될 때가 있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퍼내는 삽의 크기가 4짜리인데 여기 15의 모래가 쌓여 있어. 15톤. 근데 4톤짜리 삽. 이걸 너무 열심히 푸다가 바닥에 있는 땅까지 파버린 거지, 그냥. 4번을 펐더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예, 요거를 이제 제대로 해석하면 어떤 아이가 결과를 4 곱하기 4 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해놨는데 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딱 듣는 사람이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너 인마 한 삽 덮었어 라고 하는 거야. 한 삽 덮었어. 예,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 여기 몫이라고 한 거 있지. 거기서 한 삽만 덜어내서 쟤한테 좀 줘. 이렇게 아시겠어요? 라고 하면 제대로 된 나머지가 나오죠. 몫에서 한 삽 빼서 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숫자도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의미.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건 내가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이 다항식을 만들었는데 그 다항식이 몫으로의 한 삽을 덮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버리자가 아니라 나눈 수 75로 나누었죠? 75가 한 삽 더 들어갔으니까 R은 마이너스 1 더하기 7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머지는 74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면 돼요. 알겠어요? 몫을 나누는 수를 한 번만 더 더해주시면 제대로 된 나머지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를 구했는데 678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678.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75로 덜 나눴다. 몫으로 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85를 75로 나눈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항식으로 변환시켜서 푸는 거는 분명히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또 지웠어. 아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문제를 보면 2의 1111승을 1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요게 이제 좀 전에 그 대표 유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아까는 이 2하고 나누어지는 수의 밑하고 나누는 수하고의 관계가 되게 심플했죠. 그러니까는 74와 75 하나 차이. 첫 문제도 얼마였지? 99와 98이었나? 예, 하나 차이. 그러니까 한쪽이 x면 다른 한쪽이 x-1 또는 한쪽이 x면 다른 한쪽이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애였는데 이건 좀 꼬아놓은 거예요. 어떡하지? 라고 하면 여러분이 2의 거듭제곱과 친한 애 중에 가장 17에 가까운 수를 찾아내면 돼요. 뭐가 있을까? 그렇죠. 2의 4승이 16이다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2의 4승이 16이다. 그러면 요 2의 1111을 어떻게든 2의 4승과 연관된 꼴로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1111을 4로 나누어 보면 돼요. 4, 2, 8.
30일, 4, 7에 28, 30일, 4, 7에 28, 나머지가 3. 그러니 4의 277 거듭제곱에 너희들 오랜만이긴 한데 분명히 지수법칙 배웠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예, 이렇게 2의 4승에 거듭제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수가.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 2의 4승에 277승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8배한 16에 277승이었던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6을 x로 17을 x로 할까? 뭐 16을 x로 하든 17을 x로 하든 하면 좌변은 8x에 277승이 되는 거고 우변은 17로 나눈 즉 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그리고 나머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이제 x에다 얼마 넣을 거야? 마이너스 1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 항등식으로 보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이게 홀수승이다 보니 마이너스 8은 r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수가 나머지로 나왔다는 건 한 삽 덮었다. 몫에서 한 삽 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누는 숫자를 여기다가 한 번 더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9가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9이다. 너무 문제 짧지 않냐? 진짜 짧지 않냐? 이게 그래서 저 짧은 문제가 이만큼의 풀이를 갖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완전히 자기가 이해해서 자기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라서 내신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 둘의 관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요런 것도 처음에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학교에서 내신으로 즐겨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꼭 익혀둡시다. 이거 말고도 이제 모의고사가 사랑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기본 유형과 응용에 충실해진 다음에 승부수는 그때 가서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약간은 지금, 뭐랄까, 내가 바란 바하고 여러분이 해온 바가 조금 괴리가 있었어요. 지금 수업이 원활치가 못한 이유가 너희가 요건 알고 요거는 해왔고 그러니 나는 이걸 말해주면 이렇게 니네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겠지라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이제 초반부터 확 깨져갖고 들어오니까 내가 수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도와주기 바랍니다.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쿵짝쿵짝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이게 쭉쭉쭉쭉 늘어갈 수가 있는 거지. 한쪽은 그냥 하기 싫거나 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늘어져 있고, 선생님만 혼자 여기서 막 애쓰면서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 꼭 외워야 된다 이렇게 설치는 것도 웃겨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거든. 서로 간에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